안녕하세요. 수경쌤입니다. 오늘은 중1 C반 수학 게임 알파예요. 수학 게임 알파고요. 그리고 페이지 132페이지 1차 식의 계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1차 식이 무엇이고 그리고 몇 개의 용어를 좀 배웠어요. 항이 무엇이고 단항식이 무엇이고 다항식이 무엇이고 차수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배웠어요. 오늘은 1차 식의 계산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개념인 뭐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 동류항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문자나 또는 숫자 또는 문자 곱하기 숫자로 이루어진 것을 항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 중에 여기에 동자가 있어요. 한자를 아는 친구들 알겠지만 같은 동자예요. 같다라는 같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유라고 하는 건 종류예요. 종류. 같은 종류의 항이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해 죽겠어. 뭐가 같은 건가요? 같다라고 하면 뭐가 같은 건가요? 우리 책에는 동류항의 기본적인 조건으로는 뭐가 있어야 같아야 되냐면 문자하고 그 차수가 같다라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어떤 숫자는 큰 의미가 없고 문자하고 그리고 그 차수가 같으면 우리 동류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동류항의 개념이 좀 애매하게 이렇게 잡혀 있다면 우리 옆에 있는 133페이지에 기초의 힘 1번 문제를 한번 볼 거예요. 자, 133페이지의 기초의 힘. 그냥 여기를 쳐다봐도 돼요. 책에 있는 기본 문제니까. 동류항을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2a 그리고 마이너스 3 다음에 x분의 1 그리고 2분의 x 다음에 마이너스 8a 다음에 3분의 2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3x. 자,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동류항 찾아보기 위해서 적은 거니까 여기서 찾아볼게요. 동류항이 어떤 건지. 자, 먼저 2a라고 하는 것에서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앞에 있는 숫자 2가 아니라 요 문자예요. 문자. 요 문자는요. 문자가 a이고 차수가 몇 차죠? 1차. 그러면 문자가 a이고 차수가 1차인 걸 찾아봐야지. 쭉쭉쭉쭉 가보면 여기 있는 애가 문자가 a이고 차수가 1인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보통 차수라고 하는 것은 문자가 곱해진 s라고 해서 우리가 지수 부분에다가 표시되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1이고 여기도 1이므로 두 개의 항은 동류항이다. 뭐하고 뭐가 동류항이 있을까요? 2a와 마이너스 8a는 동류항이에요. 라고 하나를 잡아낼 수 있겠어요. 또 다음 거 볼게요. 다음에 마이너스 3. 얘는 순전히 뭐로 되어 있죠?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로.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학년이 올라가면은 요 숫자 상수항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슨 항? 상수항은 문자의 차수가 0인 것을 말해요. 상수항. 순전히 숫자로 되어 있는 걸 볼까요? 그럼 상수항이면 쭉 내려서 여기에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유리수 숫자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또 하나의 상수항 두 개 동류항을 우리가 묶어주면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3과 얼마가 된다고요? 3분의 2를 뭐라고 한다? 동류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x분의 1. 이거는 우리가 차수에서 분모에 x가 있는 게 어디에도 없고 이거는 차수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빼주고요. 그죠? 다음에 여기에 보면 요 2분의 x는 우리가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냐 하면 2분의 1에 곱하기 뭐가 된 거예요? x가 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 x를 문자로 보면 x에 대한 몇 차? 1차식이 되겠죠. 그때 개수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분의 1인데 x가 분자 자리에 곱해져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x 1차를 가지고 있는 동류항이 뭔지 쭉 봤더니 여기에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얼마? 3x가 있더라. x라고 하는 문자의 지수 1차, 차수는 1차고 개수는 마이너스 3이니까 세 번째 동류항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뭐하고 뭐를 찾을 수 있다? 2분의 x와 그리고 마이너스 3x를 동류항으로 우리가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류항 찾는 법은
숫자는 완전히 숫자로 되어 있는 상수항 찾는 것 빼고는 문자와 차수만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봐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은 2분의 x라고 나와 있는 이런 형태들은 대부분 2분의 1 뭐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x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x가 분자 자리에 올라간 형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고 쉽죠? 네. 이 동류항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1차식에 덧셈 뺄셈을 할 때에는 동류항끼리 계산을 해줘야 되는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동류항에 대한 개념을 봤으면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1차식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차식에 덧셈, 뺄셈이 있어요. 자,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뭘 할 거냐면 1차항의 덧셈과 뺄셈은 방법을 먼저 갈게요. 첫 번째로는 방금 전에 봤던 색깔을 넣어볼까? 첫 번째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인데 무엇을 동류항끼리 뭐 해줘야 되겠어? 동류항끼리 묶어줘야 돼요. 동류항끼리 정리한다. 뭐 정리란 말이 어려우면 동류항끼리 모아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정수 유리수의 덧셈 뺄셈 계산하듯이 뭐만 하는 거예요? 개수만 계산한다. 개수만 계산한다. 앞부분 개수 부분만 계산하면 돼요. 요 두 가지 방법이 덧셈 뺄셈의 기본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동류항끼리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동류항이 뭔지를 모르면 덧셈 뺄셈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문자는 계산되어지지 않아요. 문자는 계산되어지지 않고 개수만 계산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또 따로 자세하게 볼 일이 있는데 지금은 이따 방법에 의한 문제를 한번 직접 풀어보고 갈 거예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를 한번 보면 예문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책 안 보고 여기를 찾아봐도 됩니다. 3a 2b 마이너스 a 플러스 5b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 보자고 했어요.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저 순서에 맞춰서 갈게요. 뭐끼리 계산한다고요? 동류항끼리 정리해야 돼요. 3a, 우리는 여기에 초점 맞춰야 돼. a라고 하는 1차 가지고 있는 애가, 여기 마이너스 a. 갈 때는 요 a만 따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뭐까지? 같이 부호까지 동류항으로 여러분들이 인식해서 같이 가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것은 그냥 a가 아니라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는 a이기 때문에 a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함께 움직이는 거야. 한 몸이 돼서. 아시겠죠? 그러면은 요거를 다시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3a하고 누가 같이 가야 된다고요? 마이너스 a가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동류항은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2b하고 플러스 5b가 역시 동류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고민하지 말고 그거 그대로 써줘요. 마이너스 2b 플러스 5b가 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나와 있는 개수를 좀 파악해 볼게요. 자, 3a의 개수는 얼마? 플러스 3. 그리고 마이너스 a의 개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다음에 2b 쪽에서는요. 2b 쪽에서는 마이너스 2가 개수고 5b에서는 얼마가 되죠? 옆에 것까지 플러스 5가 개수가 돼요. 자, 문자는 계산되지 않는다고 그랬고 개수 앞에 있는 개수만 계산한다고 그랬죠. 그 개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 뺄셈으로 여러분들이 편하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앞에 것을 보면 플러스 3과 마이너스 1이니까 가로로 한번 개수만 계산하면 3 마이너스 1이 되겠고 뒤에 뭐가 붙는 거예요? a라고 하는 문자 써주고 그죠? 다음에 부호는 그 다음 부호는 무조건 여기에서 중요한데 그 다음 얘하고 얘는 이 두 개씩 있는데 그 다음엔 연결 부호를 뭘 써요? 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풀 때
부호 변환을 제일 나중에 해요. 여기에다 일단 뭐라고 놓고 일단 플러스라고 무조건 놓습니다. 플러스를 놓고 가로로 묶어줄 때 개수가 있죠. 얼마예요? 마이너스 2 플러스 5 한 다음에 여기에 뭐가 된다? B로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돼요. 그랬을 때 계산을 보면 3-1A이고 마이너스 2 플러스 5니까 자 풀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해주면 얼마? 2A가 되겠죠. 요거 계산하니까 2A 그리고 아직 변환할게요. 마이너스 2 플러스 5는 얼마가 돼요? 3B가 돼요. 3B 앞에 있는 요 계산값이 플러스 3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하고 플러스는 크게 부호 변환이 안 되죠. 그때 이제 부호를 결정해서 여기 플러스를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A 플러스 3B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어때요? 크게 어렵지는 않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동류함을 모은 후에는 그 다음에는 개수를 뽑아서 개수끼리의 유리수의 덧셈 뺄셈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예, 좋습니다. 다음에는 1차식의 덧셈 뺄셈 부분에서 이제 개수가 정수가 나와 있는 것만 우리 정수 나와 있는 것만 했는데 다음에 유리수 나와 있는 것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좀 예를 이제 하나를 더 들어볼게요. 지금 한 거는 우리가 정수 부분에 대한 계산이었다고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옆에 다음 유리수 부분에 대한 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집에서만 계속 있으니까 몇몇 친구들하고는 제가 전화통화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선생님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지루해요. 학원에 가서 수업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요.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온라인에서 맨날 제가 얘기하는 좋아요 뭐 이런 것만 듣는 거는 좀 맛이 안 나잖아. 좀 떨어진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현장감 있게 학원에 와서 할 날 제 그 2020년을 강타 희대 유행어 곧 여러분들이 직접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동영상 강의를 계속 올리면 여러분들이 제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꼭 밑에 댓글에다가 확인 영상을 봤습니다. 뭐 이렇게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부탁드릴게요. 뭐 거기에 누르는 거 있죠? 엄지손가락 이거 좋아요 눌러주셔도 좋고요. 자 다음에는 이번에는 개수가 유리수인 것에 대한 것 풀어보겠습니다. 역시 여러분들은 이쪽만 봐주시면 되겠는데 개샴? 이쪽에다가 적어볼게요. 이번에는 좀 글자를 여러분들 안 보일까봐 좀 크게 쓰다 보니까 칠판 분할이 좀 만만치가 않아요. 네. 이거는 좀 양해해 주시고요. 대신에 안 보이는 글자는 없을 거예요. 만약에 댓글에다 그런 거 쓰세요. 글씨가 잘 안 보여요. 글씨가 너무 못생겼어요. 이런 걸 쓰면은 실명 거론하지 말고 나중에 끝까지 추적해서 알죠? 자 다음 2분의 3x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6분의 5x 마이너스 1 자 요거에 대한 것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고맙게도 문자가 x 하나밖에 없네요. 그런데 문제는 개수가 분모가 있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분모 있는 계산은 유리수 계산 똑같아요. 뭐 어려워할 거 없이 여러분들 뭐 해줘야 돼요? 그렇죠. 통분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할 줄 알잖아요. 통분해야 됩니다. 좀 귀찮고 그렇더라도 통분하기 위해서는 2와 6의 최소 공배수로 통분을 해야 되니까 자 2가 6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분모에 얼마가 곱해진 거죠? 분모에 얼마가 곱해진 거야? 3이 곱해진 거야. 그러면은 3이 곱해졌어요. 그리고 분자에 있는 수 그대로 얼마? 3x 플러스 1 써주시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 되게 좋은 문제를 봤어. 여기 부호가 뭐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다시 한번 뭐라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써주시고 이거 분배할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마이너스 뒤에 식전체에다가 가로를 쳐주시고 그냥 풀어주세요. 여기 6분의 얼마가 되는 거야? 5x 마이너스 1이야. 됐나요? 다시 한번 이 마이너스를 미리 분배해서 마이너스 5x 플러스 1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은 마이너스는 놔두고 마이너스 뒤에 있는 처음과 끝식을 가로를 묶어주세요. 아셨죠?
대부분 학생들이 꼭 문제 틀리는 경우가 이 부호실수 때문에 틀리거든. 알겠죠? 꼭 이렇게 해주신 겁니다. 자, 그럼 이제는 흰색 분필로 쭉 편안하게 가볼게요. 일단 3이 분배가 돼야 되니까 분배를 시킬게요. 6분의 얼마가 된다고요? 분배해주면 9x 그 다음 플러스 얼마? 3이 되고요. 마이너스 5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어. 건드리지 말고 가로 상태에서 한번 또 써줘.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또 써주세요. 됐니? 분모가 같아졌기 때문에 이제 분수를 합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6분의 9x 플러스 3이고요. 요 마이너스 5 그대로 따라오고 역시 요렇게 지금 굉장히 중간 단계 생략 없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왜? 실수를 줄이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음에 이쪽에 가면 6분의 이제는 분배해줘도 돼요. 마이너스를 안으로 넣겠습니다. 마이너스가 안으로 들어가면 부호가 싹 바뀌는 거 배웠을 겁니다.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이 되고요. 얘를 풀어주면 동량끼리 묶어야 되죠. 9x 마이너스 얼마가 되는 거예요? 6분의 5x가 되고 플러스 3 플러스 1이 돼요. 계산해주면 얼마가 되죠? 얘는 6분의 4x 플러스 4가 돼. 그럼 6분의 4x 플러스 4면 자, 요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하고 이제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이렇게 답을 쓰고 여기에 있는 내용을 이쪽으로 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가지고 오면 이게 뭐냐 하면 두 가지로 6분의 4x 플러스 4. 자, 보는 순간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저걸 약분해야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약분할 때 여러분 주의해야 되는 게 지금 두 개로 나뉘어진 식이에요. 이 식은. 자, 봐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6분의 4 x 더하기 6분의 4로 분리시킬 수가 있어요. 이 같은 것을. 좀 이해가 되나요? 하트 모양인데 6분의 4x 더하기 6분의 4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나누는 상태에서 우리가 약분을 해주면 어떻게 약분이 되죠? 2로 약분되니까 2 여기 3 2 3 되죠? 그럼 분모가 3, 3이고 2니까 합쳐서 쓸 수가 있겠네요. 어떻게 합쳐서 쓸 수 있어? 3분의 2x 플러스 2 이렇게 뭐가 된다고요?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합쳐서.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여기가 어떻게 되면은 4가 아니라 3 이렇게 됐어. 그러면은 얘는 약분한 상태로 만약에 3이라고 되면 얘는 약분해가지고 2분의 3분의 2하고 여기를 갖다가 그냥 2분의 1로 이렇게 할 수가 있나? 봐봐. 자, 요거 조심해야 되는 게 요거 쓸 때는 합쳐서 쓸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될 때는 이 친구하고 이 친구는 2로 약분되지만 얘하고 얘는 뭐로 약분돼? 3으로 약분되죠. 그럴 때는 이렇게 분리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써줘야 돼요. 알겠죠? 아니면 그대로 이대로 놔두든지 뭐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같이 동시에 똑같은 걸로 약분됐을 때 합쳐서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문제가 몇 문제가 나올 테니까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요. 답은 합쳐서 써도 되고 이 빨간색 글씨처럼 나눠서 얘를 분리시켜 가지고 써도 상관은 없어요. 3분의 2x 더하기 3분의 2로 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됐나요? 그러면은 요거와 관련된 우리 뭐를 해볼까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오늘 이제 요 개념 수업은 여기 뺄셈까지만 할 거거든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유형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유형 문제 풀이. 그럼 만약에 뭐 하면 빰빠밤하고 뭐 소리도 나오고 그럴 텐데 그런 소리 지원은 없어요. 자, 134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얼마요? 134페이지. 늘 그렇듯이 선생님이 예제를 풀어주면 여러분들이 뭘 하면 되겠어요? 유제를 거기 밑에 걸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 설명할 때 나 이거 아는 거야 그러면서 뭐 하면 문제 푸는 거 아니에요. 문제 선생님이 풀어줄 때는 우리 오프라인 수업에서 하는 것처럼 책 쳐다보지 않고 무조건 칠판 쳐다보기. 알겠죠? 자, 해봅니다. 예제 1번이에요. 예제 1번. 다음 중 동류하끼리 짝지어진 것.
그렇다면 나는 동류항끼리 짝지어졌다 라고 하면 어디하고 어디에 초점을 보겠다. 문자하고 차수를 눈여겨보겠다. 문자하고 차수를 눈여겨보겠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겠네요. 자, 1번을 볼게요. 1번에 뭐라고 나왔어요? 10AB 하고 2AB 제곱이에요. 그냥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설명을 갑시다. 자, 분명히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볼게요. 문자는 AB가 있습니다. 그죠? 차수가 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어. 차수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으면 문자가 두 개가 있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하는데 잘 봐야 돼요. 차수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문자가 곱해진 뭐가 되죠? 횟수야. 그러면 여기에서도 A도 문자고 B도 문자니까 A, B 두 개를 문자로 한다면 얘는 A, B에 대한 2차가 되는 건데 이 뒤에를 보면 A가 있고 B가 몇 번 곱해졌어? 두 번이 곱해진 거란 말이죠. 그럼 여기는 식으로 고치면 얘는 A 곱하기 B가 돼서 문자가 곱해진 횟수가 얘는 두 번이야. 반면에 얘는 A 곱하기 B 곱하기 B가 되니까 문자가 곱해진 횟수가 여기 몇 번이야? 세 번이 된단 말이죠. 문자 모양은 같지만 지금 뭐가 다른 거야? 이거는 차수가 다른 거야. 그래서 무슨 항이 될 수 없다? 동류항이 될 수 없다예요. 이 개념은 고등학교 1학년 개념에 들어가는 내용이지만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 정도면 이해할 것 같아서 설명을 했어요. 다시 한번 차수라고 하는 것이 보통 학생들이 제일 편하게 가르치는 게 문자 위 지수에 있는 숫자가 차수예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를 봤을 때 정확히 기항이 알고야죠. A, B가 지금 현재 아무런 말이 없으니까 문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차수는 문자가 곱해진 횟수이므로 요 10AB는 문자가 몇 번 곱해진? 두 번 곱해진 2차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AB 제곱은 A 곱하기 B 곱하기 B에서 문자가 세 번 곱해진 3차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습니까? 물론 모양을 보고서 얘는 B가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B 두 개 있으니까 달라 이렇게 푸는 학생도 있지만 우리 개념 수업이에요. 중학교 1학년 때 개념을 잘 잡고 가야지 2학년, 3학년 수학은 누적 학문이잖아요. 계속 쌓여가는 거고 그러한 누적된 힘이 개념의 힘이 고등학교 때 펑 하고 포텐이 폭발하게 됩니다. 반드시 개념은 정확하게 잘 잡고 가주세요. 지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자꾸 몇 번에서 문자가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문자가 곱해진 횟수가 차수라는 거 요게 개념이에요. 알겠죠? 네. 그래서 1번은 동류항이라고 볼 수가 없겠고요. 그죠? 다음 두 번째 2번을 볼게요. 2번은 3x와 3x 제곱이에요. 방금 전에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금방 쉽게 되겠네. 자, 문자는 x가 좋은데 얘는 x가 몇 번 곱해진 거지? 한 번 곱해진 거고 여기는 x제곱이니까 x가 몇 번 곱해진 거야? 두 번 곱해진 거야. 그러므로 얘는 1차고 여기는 몇 차라고 할까요? 그렇죠. 2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 해당 사항이 안 되겠고요. 다음에 요거 쓴 거는 지울게요. 편의상 다 이해했을 거라고 믿고 3번은 4x 4y라고 나왔어요. 이거는 차수는 1차 1차 같지만 뭐가 달라요 지금? 문자가 다르죠. x, y. 문자가 달라요. 자, 1번, 2번은 차수가 달랐고 3번은 뭐가 달랐어요? 문자가 달라서 동류항이라고 할 수가 없네요. 다음 4번을 볼게요. 4번은 0.5x 하고 이거 아니구나. 4번은 밑에 걸 봤네요. x제곱 y하고 여기 또 좋은 거 나왔다. xy 제곱이라고 했어요. 그죠? 자, 여기서 볼게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xy가 있는데 봤더니 그 구성을 보면 얘 두 번 곱하고 한 번, 한 번 곱하고 두 번, 다 세 번 곱해서 3차네요. 맞아요. 3차이긴 한데 이게 좀 달라요. 얘는 x를 몇 번 했고 두 번 한 x의 2차하고 y에 뭐가 곱해진 거예요? y에 1차가 곱해진 거예요. 이건. 근데 이 뒤에 있는 애는
x가 한 번 곱해지고 y가 몇 번 곱해졌어? 두 번 곱해졌잖아. 즉 뭐가? 차수는 곱해지는 횟수는 맞는데 문자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지금. 맞아요? 됐나요 안 되나요? 뭐가? x는 2차고 여기에서는 x가 몇 차니까? 1차니까 지금 x의 뭐가 다른 거야? x의 차수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르단 말이야. 그죠? 문자도 같고 곱해진 횟수는 같은데 그 문자에 대한 동시에 만족해야 돼. 문자와 그 곱해진 뭐까지? 차수까지 같아야 되잖아요.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지 되거든요. 차수가 뭔지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서는 문자도 같아야 되고 차수도 같아야 되는데 x는 2차고 지금 이쪽에 뒤에 있는 식은 x는 1차잖아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게 같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5번 문제는요. 5번 문제 아니라 5번 보기에는 이제는 나왔네요. 6xy하고 마이너스 xy라고 했어요. 아, 여기는 이제 두 개. 문자가 두 번 곱해진 건 맞아요. 그러고 x 1차, y 1차, x 1차, y 1차. 문자 xy 다 같이 있네요. 그러면은 문자도 같고 모두 같아요. 그 문자에 대한 차수야. 그 문자에 대한 차수도 같기 때문에 답은 5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좀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와 차수. 제가 뭐라고 했죠? 문자와라고 그랬죠. 문자 그리고 그 문자에 대한 차수가 같은 것을 동량이라고 합니다. 개념 잘 잡으셨나요? 예, 좋습니다. 중학교 단계에서는 1학년 단계에서는 이러한 개념보다는 연산에 좀 치중하는 면이 있어가지고 동량을 골라라 이런 것이 좀 어렵고 잘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덧셈 뺄셈 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어요. 하지만 이게 언제 가서 발목을 잡냐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개념에서 수상이나 수화나 이런 거 할 때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아니네 라고 하는 발목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개념을 좀 가져가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동량은 같아야 돼. 문자가 같아야 되고 그 문자에 모두 같아야 된다. 차수도 같아야 된다. 문자가 곱해진 횟수까지 같아야 된다. 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예제 2번입니다. 예제 2번에 다음을 계산하시오 라고 했어요. 다음을 계산하시오.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개만 풀어볼게요. 같은 유형이니까 오늘은 기분이 좋아요. 예제 2번이니까 짝수번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2차 시계더셈. 단순 연산이므로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해줄 수 있습니다. 4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 그리고 2 마이너스 3x예요. 자, 가로가 돼 있고 안에 숫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무슨 법칙 해줘야 되겠어요? 분배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분배, 이렇게 분배 해주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까 했던 그 규칙을 다시 갑니다. 중간 연결부호가 뭐예요? 마이너스야. 그럼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의 시작과 끝을 뭐로? 가로로 연결해 주세요. 물론 마이너스 7 바로 분배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일부러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거야. 물론 마이너스 7 분배해서 해줄 수 있는데 그게 편하면 그렇게 하시지만 난 부호 실수해서 틀리기 싫어요 라고 하면 이 상태에서 전개한 후에 마이너스 분배해 주세요. 그게 안전합니다. 해주면 5 곱하기 4는 얼마예요? 20x가 되겠고 마이너스 얼마예요? 15가 되고 그리고 이 뒤에 뭐가 되는 거죠? 여기도 그냥 가로로 이렇게 묶어볼게요. 마이너스 해주고 이제 분배할게요. 7을 분배해주면 14 마이너스 21x가 되죠. 이제 그러고서 마이너스로 분배해주면 틀릴 일이 없습니다. 20x 마이너스 15 얼마가 되죠? 얼마? 마이너스 14 플러스 21x예요. 동량끼리 정리합니다. x 동량이니까 얘하고 얘가 같은 친구들이 되겠네. 20x 플러스 21x 그 다음 뒤에 거는 편하게 그냥 써주세요.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4 자, 최종답은 동량끼리 계산한 거 앞에 개수만 계산한다고 그랬죠. 20하고 21을 더해주면 플러스니까 41x가 되겠고 마이너스 15하고 마이너스 14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29라고 하는 답을 여러분들이 얘기해 줄 수가 있겠네요. 자, 2번 됐으면 다음에는 4번 문제 풀이해 보겠습니다. 자, 4번
분수가 분배되네요. 마이너스 9고요. 대신에 연결부호는 플러스로 좀 괜찮네요. 4분의 3에 12x 플러스 4예요. 자, 분수가 있다고 해서 분배가 달라지거나 하진 않고 들어가면서 안에 있는 요 개수가 분자에 곱해진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분모랑 약분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보통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기를 봐요. 3과 여기 뒤에 분자에 곱해질 두 개의 숫자가 3의 배수가 되면 여기 들어가기 전에 한 번에 약분을 시키면서 분배합니다. 얘가 되고 얘는 얼마가 되죠? 1이 되고 여기 얼마가 돼요? 3이 되고 부호는 마이너스예요. 다음에 여기서도 4하고 12하고 플러스 4가 되면은 전부 다 4의 배수니까 4로 약분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한 번에 이렇게 약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좀 분배를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분배를 해주면 이제는 뭐만 분배가 되면 돼요? 이 앞에 있는 분자 2만 분배가 되면 되고 여기는 분자 3만 분배가 되면 됩니다. 또로록 또로록 그죠? 또로록 또로록 분배가 되면 돼요. 자 해볼게요. 2가 여기에 들어왔는데 조심해야죠. 약분돼서 1이 됐으니까 여기는 2x가 될 것이고요. 다음에는 마이너스 3과 2가 해서 마이너스 6 다음에 플러스 3이 분배가 되는데 앞에 3x가 있으니까 9x 그리고 뒤에 플러스 얼마가 돼요? 3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동량끼리 묶어주면 2x 플러스 9x가 되고요. 마이너스 6 플러스 3으로 상수항을 모을 수가 있네요. 정리해주면 얼마가 되죠? 2x 플러스 9x는 11x 마이너스 6 플러스 3은 마이너스 3 해서 11x 마이너스 3이라는 답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 2번까지 풀어봤어요, 여러분들. 다음에는 이제 예제 3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3번. 되게 어려운 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이 수업을, 개념 수업을 한 번 들은 친구도 있기 때문에 아마 쉽게 우리 수경 선생님이 왜 저렇게 자세하게 풀어주나 하는데 혹시라도 까먹었을까봐 그리고 온라인 강의에서 빨리빨리 넘어가면 학생들이 다시 또 돌려보기 하고 그러는 게 좀 그럴 것 같아서 천천히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좀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예제 3번입니다. 135쪽이 되겠고요. 요거는 좀 색깔을 넣어야겠네. 예제 3번은 여러분들 선배 정말 많이 틀려요. 선배들이. 근데 선배들이 틀린 이유는 딱 하나야. 뭐? 국어 실수했어요. 이렇게. 가로가 여러 개가 나와 있는 건 게으름말 떨지 말고 풉시다. 하나하나씩만 하면 돼요. 아마 수학노트에다 풀면 절대로 틀릴 일이 없을 거예요. 수학노트. 자, 볼게요. 문제 쓸게요. 8x 마이너스 대괄호 나오고요. 4x 마이너스 중괄호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대괄호 되겠습니다. 가로 푸는 순서는 누구나 다 알아요. 소가로, 중가로, 대가로 순으로 가니까 자 일단 먼저 풀 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소가로를 먼저 푸는데 여기에서 소가로를 할 때 가로만 밑줄 치지 않죠. 선생님 어디까지 밑줄 쳐요? 그 앞에 마이너스 9호까지 밑줄을 쳤어요. 이거 먼저 계산할 거예요. 그러면 앞에 거 암산 제발 하지 말고 그냥 한 번만 귀찮아도 써주세요. 빨리 푸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틀리지 않고 푸는 게 좋은 거니까. 분배해주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3x 플러스 얼마가 돼? 2가 되고요. 마이너스 5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우와 얘하고 얘가 어떻게 돼? 없어지겠지요. 그 다음에는 뭐 해줘야 돼요? 중괄호를 풀어줘야 되겠죠. 여기까지 풀어줘야 됩니다. 중괄호를 풀어주면 또 그 부분 써줘. 8x 마이너스 4x 자 마이너스가 분배되는데 여기에 2하고 2는 없어졌으니까 뭐만 남아요? 플러스 얼마가 되죠? 3x가 되고 뒤쪽에 마이너스 5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안에 거 계산해주면 되죠. 안에 거 요거 두 개 계산해주면 얼마가 돼? 7x가 되고요. 그죠? 그러면 한 번에 갑시다. 여기에서 8x가 되고 마이너스 플러스 7x니까 마이너스 얼마가 돼? 7x 다음에 이 뒤에 있는 게 플러스 5로 바뀌니까 최종 답은 x 플러스 얼마가 돼? 5라고 하는 답이 나오겠네요. 됐나요? 자 하나씩 해주는 겁니다. 중간에 암산 난 뛰어나 해서 암산해가지고 맞추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
그런 친구들 대부분이 이제 시험 끝나면 이렇게 뒷머리 북적거리면서 선생님, 아, 너무 쉬웠는데 틀렸어요. 왜 틀렸어? 쉬웠는데? 국어 실수했어요. 마이너스로 분배 잘못했어요. 항상 그런 얘기 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절대로 그런 일 없도록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다음 예제 4번 가볼게요. 우리 미나는 동영상 시청하고서 딱히 질문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동영상 시청한 걸 갖다가 저한테 알려줬어요. 피드백이라고 하죠. 나머지 친구들도 혹시 제 핸드폰 번호 다 알잖아요. 누구처럼 문자를 보냈는데 누구세요? 이런 단문자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 내 핸드폰 번호 아니까 봤으면 어떤 거 봤어요? 궁금한 건 뭐예요? 따로 질문하시면 다음번 강의 때 어떤 학생의 질문이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풀어줄게요. 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풀이해 줄 거니까 항상 요 강의에 대한 것 알죠? 댓글 달아주고 댓글에다가 문제 질문하시면 제가 선생님이 들어가서 볼게요. 알겠죠? 네. 다음에는 예제 4번 풀어볼게요. 자, 예제 4번에 분수가 나와 있네요. 분수 나와 있는 거. 하지만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 없어요. 분수 통분해서 분배하면 되니까. 통분한 다음에 분배하면 된다. 자, 1번 풀어볼까요? 1번은 6분의 4x-3 플러스 4분의 2x-3이에요. 그죠? 자, 언제 어느 정도 요령이 생겼으니까 2번도 써놓고 할까? 일단 요거 먼저 풀어볼게요. 요령은 생겼다. 어떻게는 6하고 4 최소분배수 얼마로? 그렇죠. 12가 되겠죠. 한 번에 쭉 가볼게요. 이거는 능숙하니까 6하고 4 12로 해준 후에 6이 12가 되려면 얼마가 곱해지는 거죠? 2가 곱해집니다. 2 써주고 뒤에 있는 뭐를 그대로 써줘. 4x-3 그 다음에 연결 부호 플러스 다음 4가 12가 되려면 얼마가 곱해지는 거죠? 3이 곱해지는 거죠? 3 해주고 2x-3이에요. 지금은 처음 문제 푸는 거니까 이제 시각적인 효과 때문에 이렇게 색깔펜을 넣어줬는데 나중에는 그냥 흰색으로 쭉 풀어줄 수 있으면 되고요.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12분의 분배해볼까요? 8x-6 플러스 6x-9가 되고요. 그죠? 그럼 요거를 다시 정리해주면 동량끼리 계산하는 거. 12분의 얼마죠? 14x 다음에 요거 해주면 마이너스 얼마예요? 15가 됩니다. 그냥 요대로 놔줘도 되지만 아마 학교 선생님은 요걸 분리시켜 주기를 원할 거예요. 분리시켜 준 것까지도 볼게요. 그럼 얘네를 나눠주면 어떻게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12분의 14x 마이너스 12분의 15가 되고요. 이러면은 이제 각각 두 개씩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약분을 해줄 수가 있다고. 약분을 해주면 어떻게 되죠? 얘는 2로 약분되면 얘는 6, 여기는 얼마? 7. 3로 약분되면 여기는 5, 여기는 얼마? 4. 그래서 답을 최종 쓸 때는 얼마라고 써요? 6분의 7x 마이너스 4분의 5라는 답으로 써주는 것이 아마 학교 선생님들이 원하는 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됐어요? 여기까지 써주는 거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2번 문제는 아까 연습할 때 한번 풀어서 마이너스 풀었던 거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 보시면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동영상 시간을 조금 짧게 가야 되니까 우리는 예제 5번으로 넘어갈게요. 예. 136쪽입니다. 예제 5번. 자, 예제 5번에 A는 뭐라고 나왔냐면 x-2 그리고 B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5라고 했을 때 무엇을 간단하게 하래요? 2A 마이너스 B를 간단히 해주세요. 이 문제는 딱히 어려운 게 아니라 A 대신에 x-2를 A 자리에 그리고 B 대신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5를 B 자리에 넣는데
항상 들어갈 때는 뭐를 묶어서 들어가냐면 가로에 이렇게 살포시 묶어서 들어가면 좋아요. 그래서 바로 이거에 대한 식을 보면 2에다가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면 된다고요? A 자리에 x-2가 이렇게 들어가시고요. 다음에 가운데 뭐 마이너스 있으면 항상 색깔 넣을게요. 마이너스 넣으면은 그 다음에 B 대신에 뭐가 들어가면 돼요? 그대로 써주세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5를 써주시라고. 집어넣을 때 마이너스 분배하는 건 아주 능숙해지기 전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분배할 거예요. 분배해주면 얼마가 돼? 2x 마이너스 4가 되고 해주면 얼마가 되죠? 플러스 3x 마이너스 5가 돼요. 이제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있죠. 동량끼리 얘하고 얘가 동량이니까 얼마? 5x 마이너스 얼마? 9라고 하는 답 편안하게 내줄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대로 대입해줄 때. 자, 대입하는데 A 대신 들어갈 때는 항상 뭐를 집어넣어서 가라고? 가로 집어넣어서 가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다음에 예제 6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유제 5번 힌트를 잠깐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유제 5번 힌트는 자, A는 B는 뭐 해가지고 나왔는데 식이 들어가 있어요. 일단 A, B 대입하기 전에 전개하신 후에 어떻게 한다고? 뒤에 A, 마이너스 A 플러스 2B에다 대입해 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유제 5번의 힌트는 요 A에 대한 식을 전개한 후에 대입해 주시면 돼요. 됐죠? 네, 다음에 예제 6번 가보겠습니다. 학생들이 또 어려워하는 그 계산이에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계산. 자, 요것도 선생님이 좀 방법을 좀 알려줄게요. 예제 6번입니다. 6번에 1번. 네모 더하기 3x-2는 5x-6이에요. 다른 거 어려운 거 할 거 없으니까 딱 요렇게 갈게요. 어떻게 갈 거냐면 얘를 네모로 놓지 마시라고. 얘를 네모로 놓지 않고 네모를 하나의 큰 대문자 A라고 하나로 바꿔놓을게요. A로 바꿔놓고 풀면 얘는 어떤 식이 되냐면 A 플러스 3x-2는 5x-6이에요. 우리가 네모의 식을 구한다는 건 요 A의 식을 구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3x-2를 어떻게 이쪽으로 어떻게 해주면 돼? 옮겨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 옮겨준 식은 자 어떻게 되겠니? 그래서 A는 이항할 땐 부호가 싹 바뀌는 거죠. 앞에 있는 거 그대로 한번 써주시고 5x-6 한번 써주시고 플러스 3x가 이항되면 마이너스 3x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2가 넘어가면 부호가 바뀐다. 플러스 2가 돼. 그럼 내 A는 중량끼리 계산이면 5-3이니까 2x가 될 거고 마이너스 6 플러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4라고 해서 A의 값이 2x-4라고 하면 그때 A를 갖다가 뭐로만 바꿔주시면 돼? 네모예요 라고 바꿔주시면 돼요. 어때요? 문자를 이렇게 바꿔놓고 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어요. 언제 네모 계속 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것에 대한 표현이 네모이고 A이고 그렇다는 거지 꼭 네모 이렇게 가서 뭐 변경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답니다. 아시겠어요? 2번도 좀 풀어줄게요. 2번. 2번은 여러분들의 좀 고정관념이 좀 없어져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일부러 풀어주는 거야. 마이너스 4x 플러스 1 마이너스 네모는 뭐라고 나왔죠? 마이너스 x 플러스 9. 이거 풀기 전에 이거 먼저 해볼게요. A랑 B랑 같대요. 그죠? 그럼 얘를 갖다가 우리가 B랑 A랑 같아요 라고 쓸 수 있니 없니? 있어. 등호니까 바뀌어도 돼. 똑같이. 잊지 마세요. 자, 요걸 이용해서 할 것이 뭐냐 하면 자, 변함없이 일단 네모를 뭘로 바꾸고 A로 바꿔놓은 다음에 식을 한번 볼게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1 마이너스 뭐가 된다고요? 여기가 A는 마이너스 x 플러스 9야. 우리는 A는 이라고 하는 걸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 마이너스 A 부호까지 가요. 마이너스 A가 이쪽으로 이사를 가면 뭘로 바뀌어? 플러스 A가 될 것이고 그러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x 플러스 9를 이쪽으로 옮기면 되겠네. 그래.
그러면은 이 식은 먼저 a부터 옮겨주면 마이너스 a가 이쪽에서 뭐가 되고요? a가 될 거고 이쪽에 있는 식 그대로 써주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가 이항되면 뭐가 돼요? 플러스 x 9가 가면 마이너스 얼마가 돼? 9가 된다고. 보기가 안 좋으면 요 식을 어떻게 반대로 써주고 계산해주면 돼요. a는 해주고 여기 있는 계산값 써주면 되죠.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9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얼마? 8이라고 해서 네모값을 어떻게 할 수 있어? 구할 수가 있다고요. 항상 한쪽 끝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네모가 이쪽에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바꿔주는 것도, 그러니까 어떤 구해야 되는 값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그 애를 항을 반대편으로 옮겨주는 것도 요령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네, 좋습니다. 다음에는 바르게 계산한 식을 구하기 부분이에요. 자, 바르게 계산한 식 구하기 137입니다. 네, 다음엔 예제 7번 137페이지에 예제 7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제 7번 바르게 계산한 식 구하기예요. 바르게 계산한 식 구하기. 모든 바르게 계산한 식 구하기 문제 풀이는 두 단계에 걸쳐서 풀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잘못 계산한 것에서 잘못 계산한 식에서 뭐를 해야 돼요? 어떤 수나 식을 구해야 돼. 우리가 모르는 어떤 수나 어떤 식을 구해야 된다. 다음 두 번째는 뭐? 어떤 식을 구한 후 또는 어떤 수를 구한 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바르게 계산해요. 좀 바르게 계산. 오로지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풀이 과정이 몇 번 들어가야 돼? 2번 들어간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문제 한번 볼게요. 어떤 다항식에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더해야 할 것을 잘못해서 빼었더니, 자, 그럼 여기에 갈게요. 어떤 다항식을 뭐로 넣을 거라고요? a라고 넣을게요. 자, 그걸로 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어떤 다항식 보면 어떻게 돼요? 어떤 다항식 a에다가 더해야 할 것을 잘못해서 뺐대. 빼게 해주고 뭐를?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해줬대요. 됐나요? 그랬더니 얼마가 됐다고? 3x 마이너스 4가 됐대. 자, 여기에서 고급 스케일 한번 갑시다. 보통 학생들이 마이너스를 여기다 분배시켜주고 그리고 그걸 또 이항을 해. 근데 그러지 말고 얘를 하나의 식으로 봐보세요. 이 식 전체에 뭐가 붙어있는 거야?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거지. 그럼 얘를 이쪽으로 어떻게 해주면 이항시켜주면 부호가 통째로 바뀔 거 아니야. 그죠? 부호가 통째로 바뀌니까 이 식 전체를 고스란히 집어 딱 넣으면 얘 부호만 뭐로 바뀌고 플러스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A는 요 그대로 3x-4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고스란히 마이너스가 뭘로 바뀌니까 플러스로 바뀌니까 플러스가 되면서 요 가로 통째로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식이 나오겠네. 마이너스 분배해주면 3x-4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로 바뀌고 플러스는 그대로 2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식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데 그 식을 이항하고 싶어. 통째로 이항하라고, 통째로. 그러면 오히려 계산이 좀 편해져요. 자, 3x-x는 2x가 되겠고요. 2x가 되면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무슨 수를 구한 거예요? 어떤 수를 구한 거예요? 어떤 수를 구했으면 나머지는 이제 똑같아요. 어떤 수? 2x-2에다가 빼는 게 아니라 원래 뭐 해야 된다고? 더하기로 했대요. 더할 거면 더하기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한다고 그랬어요. 얘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 알 거고요. 그러면은 x가 되고 얘하고 얘는 어떻게 돼요? 없어지겠네. 그래서 답은 뭐가 돼요? x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 7번까지 가봤고요. 다음에는 예제 8번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의 마지막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지루하지만 조금만 참으시면 여러분들에게 수업 종료를 알려주면서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수업 종료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던져지는 것은 숙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숙제 검사는 제가 부모님께 꼭 부탁해서 할 거니까 반드시 해주시고 저번에도 얘기했죠. 숙제는 어디에다가? 수학 노트에다가. 특히 요 1차식의 계산은 수학 노트가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직사각형에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x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래요. 자, 그럼 한번 두 직사각형을 한번 그려봅시다. 선생님이 알죠? 얘기 들었죠? 선생님이 미술학원에서 잘렸어요. 그래서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잘린 이유는 떠들고 말씀 피워서 장난꾸러기라서 잘린 게 아니라 정말로 미술을 못해서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그런 걸로 선생님 나중에 만나면 놀리면 안 돼요. 사람은 소질을 다 타고나는 거니까. 선생님 미술에 소질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이게 잘 안 되네. 8. 이쪽은 얼마니? x 플러스 3. 그죠?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x.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4. 됐나요? 뒤통수 부분 어디에요? 여기네요. 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 아유, 숫자 다 지워졌다. 그러면 책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x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되냐면 이 전체 큰 사각형에서 빼기 어떤 사각형? 작은 사각형의 넓이를 빼주면 돼요가 식이 되겠네요. 그럼 큰 사각형은 가로가 8, 세로가 x 플러스 3이니까 큰 사각형의 넓이는 8 곱하기 x 플러스 3이 될 거고요. 또 마이너스 나왔어요. 마이너스 붙이고 작은 사각형은 x 곱하기 4가 되겠네요. 그럼 그냥 이거 간단하게 여러분 암산 되겠네. 4x 이렇게 해도 되겠네. 마이너스 분배 안 해도 되고요. 자, 그럼 정리해주면 어떻게 돼요? 8x 플러스 24 마이너스 4x는 자, 얼마가 되죠? 아유, 편안해라. 4x 플러스 얼마가 돼요? 24가 되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137쪽까지의 문제를 풀어봤고요.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숙제가 나갑니다. 숙제는 많이는 안 내주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역시 수학의 말파예요. 페이지 138페이지 하고요. 부터 140페이지까지가 여러분들 숙제가 되겠고요. 숙제를 풀면서 모르는 문제는 체크해 주세요. 체크해 주시고 제가 영상 보고 나서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문제풀이 영상 강의할 거잖아요. 그때 질문 받아줄 거예요. 질문은 선생님 핸드폰 번호로 선생님 누군데요? 아무개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저 운호인데요. 몇 번 잘 모르겠어요. 그거 풀어주세요. 라고 하면 준비해서 그 부분 동영상. 또 미나가 저는 몇 번이 몰라요. 그러면은 그거 준비해서 그걸 다 모아서 다 풀어줄 테니까. 알겠죠? 그렇게 준비하는 걸로 할게요. 네, 좋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수업해 주셨고요. 우리 빨리 만나요. 알았죠? 네, 고생하셨습니다.